시작. 했어요. 예, 오늘은 고려시대 하겠습니다. 고려시대는 앞부분은 정치, 뒷부분은 문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요 분량이 좀 많아요. 분량이 많은데 쪽지 시험 9개 볼 거예요. 도장 6개까지 있으니까 받을 수 있으니까 핵심 단어나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쪽지 시험 준비 열심히 해주세요. 고려는 500년 역사이기 때문에 좀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았겠죠. 500년 동안. 지배층이 누구였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공홈전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문벌귀족 지배기요 이런 식으로 어떤 지배층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후삼국유를 통일한 왕건은 혼자서는 통일할 수 없으니까 다른 호족들과 함께 같이 통일해요. 그래서 후삼국 통일할 이후에 처음 지배층은 호족이 되겠습니다. 견훤, 궁예 이런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하죠. 이 호족들 가만 놔두면 그냥 지방 지들이 알아서 지배하기 때문에 통일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억압책 또는 포섭책을 통해서 채찍과 당근을 통해서 한 50여 년 동안 호족을 지배하게 하다가 그 다음엔 이들을 문벌귀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벌귀족은 문벌, 처음 들어본 말이죠. 학벌은 들어봤죠? 같이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파벌을 이룬 거 학벌. 그런 것처럼 폐쇄적 혼인관계를 통해서 같은 가문인 사람들이 파벌을 이루어서 귀족으로서 지배하는 시기. 이걸 문벌귀족 지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거란도 침입하고 금나라도 침입하고 여러 가지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렇게 잦은 전쟁으로 무신의 중요성은 커져갔으나 이 문벌귀족들은 우리가 최고야 하면서 무신을 개무시했어요. 그래서 무신들이 열받아서 무신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무신이 집권할 때 이때 몽골 제국이 침입해와요. 나중에 중국을 점령하고 나서 원나라가 되는 침입해오는데 40여 년간 저항을 했지만 너무 힘이 세요. 그래서 강제로 화친을 맺고 40여 년간 저항한 걸 그래도 쳐줘서 나라 망하지는 않습니다. 고려가. 하지만 내정 간섭은 받아요. 이렇게 원나라한테 내정 간섭 받을 때 일제 침략기 때 친일파들 같이 원나라에 아부하는 세력들 이들을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지배하게 돼요. 얘네들이 백성들 땅도 뺏고 백성들을 막 노비로 삼고 막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공민왕 등이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돼요. 이때 공민왕이 신진사대부를 등용하는데 이들은 성리학 같은 걸로 무장한 애들이에요. 아주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들이 결국 권문세족을 무너뜨리고 신진사대부가 됩니다. 이들이 고려 말의 지배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성계라고 알죠? 이상계와 함께 손을 잡고 나중에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세력입니다. 이렇게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5개, 고려 왕조 500년 동안 5개의 지배층이 있었습니다. 이 5개 다 쪽지 시험 낼 거예요. 순서대로. 그리고 시험에도 다 나와요. 기말고사 때.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호족들을 어떻게든 이 왕 밑으로 끌어들여야 되걸라? 그래가지고 말 잘 듣는 애들은 포섭 정책을 펴요. 같이 결혼도 하고 왕씨성, 왕건이니까 왕씨 성을 하사하기도 해요. 그걸 사성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해서도 안 되니까 일단 처음이니까 지방 통치는 니네가 아직 해라. 니네가 원래 호족으로서 다스리던 지역은 다스려. 사신관이라는 직책을 줄 테니까. 근데 네가 내 말 안 들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니네 자제 중에 한 명을 인질로 개경으로 보내. 개경이 서울이에요. 그걸 기인제도라고 해요. 이때까지는 이제 태조가 같이 통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억압책을 안 펴는데 4대 왕인 광종 이때서부터는 엄청난 억책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일단 호족들은 자기 노비들로 군사를 잡고 남의 땅 뺏어서 이렇게 세력이 있는 애들이걸라 그런 거
다시 주인에게 돌려놓아야 되죠. 그래서 광종은 노비 안이, 원래 안인데 안이 어떤 사람 검사에서 풀어주기, 그걸 노비 안 건법, 노비 아닌 사람 검사에서 풀어주는 법. 그러면 사병이라 그랬는데 호족들이 갖고 있던 사병들의 힘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는 힘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야, 공부도 좀 해서 관리가 돼야 돼 하면서 이후 천년까지 이어진 과거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막 숙청해요. 야, 노비 아니었던 사람 풀어줘 했는데 안 풀어준다 그러면 막 숙청하고 그래요. 결국 성종 때 가서 고려 중세의 기틀이 확립됩니다. 귀족이었던 최승로의 지금 시급한 책무 28개가 있으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서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중세의 기틀을 확립하는데요. 중세는 정치는 옛날에는 다 불교로 했지만 왕적불 이런 거 들어봤죠. 정치는 이제는 유교로 해라. 그래서 과거 시험 봐야 돼. 종교 문화는 대신 불교로 계속해도 돼 라는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귀족들의 권한을 살려주는 그런 정책을 펴는데요.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이따가 모든별 탐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책들, 당근과 채찍 정책들을 통해서 호족은 이제 세 계층으로 분화가 됩니다. 중앙에서 말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 중앙에서 관리를 하는 중앙 귀족, 그 다음에 지방을 조금 다스리게 해주는 지방 향리, 말 끝까지 안 듣는 애들은 다 몰락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문벌귀족 지배기가 성립되는데요. 이들은 과거로도 많이 관직에 진출하지만 그거보다는 아버지가 잘나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음서제도, 이거는 밝은 방법, 양적인 방법으로 관리가 되는 방법, 요거는 어두운 방법, 실력을 쓰면서 아버지 백 믿고 관리가 되는 방법. 둘 중에서는 음서가 훨씬 더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부를 쌓기 위해서 관리로서 땅도 받지만 그거보다는 이것도 음적인 방법, 공을 세워서 또는 아버지가 잘나서 땅을 물려받는 공음전, 이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세금을 통해서 이게 월급을 받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음서나 공음전을 통해서, 음서 공음전 여기 나오죠. 문벌귀족이 150여 년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자꾸 늘어나요. 결혼을 통해서든 뭐든 문벌귀족이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내부의 모순을 드러나는 사건, 이자겸의 난, 이런 것도 일어났고요. 묘청의 난도 일어났어요. 중앙 개경에는 너무 문벌귀족이 왕들을 좌지우지 너무해. 그래서 서경을 수도로 옮기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묘청 같은 사람. 그런데 문벌귀족인 개경에 살고 있는 김부식 같은 애들은 싫어 이러면서 싸우고 이랬는데 결국 서경 세력이 지죠. 묘청 세력이 져요. 고란이 침입해 왔어요. 고란이 침입해 왔는데 얘는 원래 고구려 지역에 살던 사람이걸라. 고란이 야, 옛날에 고구려 땅인 거 내놔 이러니까 고려가 야, 우리가 고구려를 이어받았어, 우리 나라 이름이 고려잖니? 이러면서 입으로 말로써 고란을 격퇴한 적이 있습니다. 서희라는 사람이 편지 써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쳐들어오니까 귀주에서 강감찬이라는 사람이 강감찬이라는 사람이 그걸 물리치기도 했고 그랬어요. 금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이건 여진족이에요. 여진족은 몰라도 돼. 이때는 군신관계, 금나라가 임금, 고려가 신하해, 이런 요구에 불복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무신정변으로 문벌귀족 사회는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무신들이 권력 독점하는데요. 한 60여 년간 주로 최씨들이 독점을 하게 됩니다. 한 4대 60여 년간. 이때서부터 얘네는 정변을 일으켰고 공부를 잘 안 하는 애들이니까 막
딴 사람들 땅을 막 뺏어요. 그래서 농장 같은 게 막 확대되고요. 그리고 농민과 청민은 거기에 대해서 지배층이 별로 도덕적이지 않으니까 항쟁이 심화되고 그래요. 망이 망소이의 난, 만적의 난, 만적의 난은 이따 뒷면에서 살펴볼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그래요. 이건 뭐 천민들 난입니다. 이름 보면 알겠지만 강감찬 이렇게 귀족 이름 같지가 않죠. 이때는 천민들은 성들이 없었어요. 귀족만 성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몽골 제국이 침입해 와요. 너무 세니까. 근데 얘네는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수전에 약해. 물싸움에서는 약해요. 그래서 강, 화, 도로, 천도, 수도를 옮겨요. 40여 년간 저항했지만 결국 강제로 파친하자고 조약을 맺고 내정 간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일단 어떻게 간섭했나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영토를 막 뺏어요. 윗부분 다 뺏겨. 그리고 각종 내정 간섭 기구를 설치해서요. 여기에다가 친원파 그런 사람들을 막 등용해요. 검문세족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얘네들이 나중에 뭐 공녀, 금, 은 이런 것들 막 수탈해 갔걸라? 이 공녀로 간 사람 중에서 공녀가 뭐게? 원나라의 여자를 바치는 거예요. 이 바친 여자 중에서 황제의 마누라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황후라고. 그런 사람 동생 기철이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검문세족이 돼서 막 내정 간섭 기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벨도 없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 이렇게 우리나라를 간섭하는데도 불구하고 몽고풍이 막 유행해요. 몽고 거야?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 알파벳 유행하듯이. 그래서 머리도 막 몽골식으로 변발을 하고 여기 빡빡 앞부분 빡빡. 그다음에 지금 안동 소주 알죠? 소주 같은 게 유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전에는 뭐 태조, 광종, 성종 이랬었는데 왕 이름을 격화시켜요. 원나라에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충렬왕, 충수광, 충모광 이런 식으로 충땡왕들 이렇게 굴욕을 당했었습니다. 이러할 때 원나라가 조금씩 약해져 가요. 그때 공민왕이라는 사람이 원나라에 반대하는 스스로 일어서겠다는 자주정책을 펴는데요. 검문세족들이 데리고는 할 수 없으니까 승려인 신도를 등용해요. 그 다음에 중앙에 다 검문세족밖에 없으니까 지방에 있던 사람들을 등용해요. 그 사람들을 신진사대부라고 하는데 전, 닷전자, 민, 백성민자 얘네가 등용돼서 얘네는 검문세족이랑 뭐 관계가 별로 없으니까 검문세족이 뺏었던 사람이나 땅을 정확하게 변하게 하는 기구도 막 만들어서 검문세족을 압박해 가니까 친원 세력을 막 숙청하고 이러니까 친원 세력이 검문세족이에요. 이 검문세족의 반발로 검문세족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 정책은 실패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신진사대부들이 이제는 고려에는 희망이 없구나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들은 성리학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성리학은 유교 중 한 갈래인데요. 기존 유교에다가 정치 철학인 유교에다가 철학을 가미한 그래서 신신수양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그때 당시 불교, 검문세족 이렇게 폐단을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온건파와 급진파는 혁명파라고 돼요. 파로 나뉘게 됩니다. 이 온건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정몽주 같은 사람. 고려를 계속 지키면서 개혁하자. 혁명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정도정 같은 사람. 고려는 희망이 없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래요. 이때 원나라 다음에 명나라가 막 생겨나고 있었걸라? 얘네가 예전에 원나라가 갖고 있던 땅 다시 갖고 와 이래요. 그랬더니만 금보기를 돌같이 하려 누구죠? 최영이라는 사람이 감히 우리가 뺏은 땅을 다시 뺏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요동지역을 정벌하겠다. 명나라 그러니까 땅을 정벌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보내요. 자기는 나이가 좀 많아서 가기 힘드니까 이성계를 보내요. 근데 이성계가
의주 위에 있는 위화도라는 곳에서 야 명나라 치다가는 우리가 망하게 생겼어 하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최영을 죽여요. 그리고 신흥 무인 세력인 이성계와 혁명파, 급진파 사대부가 결국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종쳤습니다. 이상입니다.